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C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복습한 그 수학 개념을 설명하면서 수학 공부와 프로그래밍 공부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좀 더 일찍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수학과 프로그래밍 공부를 별개로 아예 상관이 없는 두 과목으로 나눠서 본 게 아니라 둘을 많이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13년 전에요. 근데 지금 2026년 현재 저는 그냥 독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교재를 먼저 좀 소개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교재는 그 KN 킹의 C 프로그래밍 현대적 접근 2판 교재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 교재가 나온 지 거의 18년 됐거든요. 이게 2008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공식 웹페이지도 이제 좀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웹 아카이브를 이용해서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푼 문제는 두 가지밖에 안 됐고, 두 번째 문제는 17장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6번이었는데, 이게 저한테 풀라고 한 게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이 함수가 뭐 하는 거냐면요, 어, G나 F라는 정수, 이 C 언어에서의 정수 유형, C 언어에서의 정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받았을 때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 f 또는 g에 대하여 i에 대응하는 건 스타트고 j에 대응하는 건 end죠. 그래서 ji에서 jj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i에 대한 j의 함수값과 j에 대한, 제가 이거 g라고 발음했나요? i에 대한 g의 함수값과 j에 대한 g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이 모든 함수값들의 합을 구하는 이 sum이라는 함수를 작성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는 했어요. 해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함수는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결과를 담을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C 언어에서의 정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변수 이름을 result, 결과로 제가 설정해 놨고, 초기 값이라고 해야 하나? 그 초기 값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0, 0이죠, 0.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속 무엇을 더하냐면, 그 스타트라고 하는, 이걸 첨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작 원소라고 하죠. 시작 원소? 하여튼 그냥 첨자라고 할까요? 시작을 가리키는 첨자부터 끝을 가리키는 첨자까지 이 n에 대하여 다음 문장을 반복 실행하게 해요. 이 결과를 담을 변수에다가 계속 뒤에 나와 있는 항을 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f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봤을 때 읽기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기가, 이런 구문이 읽기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수 유형에 속하는, C 언어에서의 정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매개 변수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즉 지시자가 f인 거예요. 그런 지시자 중 하나가 f인 겁니다. 그래서 f가 가리키는 것이 어, 정수 유형에서 정수 유형으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의 정수 유형은 C 언어에서의 정수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 수학에서의 정수 유형은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이 별표는 사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저한테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별표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함수를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이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작성했는데,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다른 정수 유형에서 정수 유형으로의 함수를 첫 번째 인수로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함수를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놔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 어, 정수 유형 안에서 홀수인 것들을 뭐라고 하지? 홀수인 것들의 홀수인 것들을 나열한 그 수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함수로 간주할 때 그 수열의 정의역은 정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거든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는 이 어드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은 시언어에서의 정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자연수 유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예, 0부터 시작하거나 1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고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냥 이 곱하기 n 빼기 1이라는 거는 n이 정수여도 홀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해요. 다만 여기에서의 홀수는 자연수 홀수뿐만 아니라 정수로 확장한 홀수들을 포함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했고 제가 프로그램을 아까 실행해 봤는데 자 위에 나와 있죠. 근데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스타트는 1으로 하고 end는 10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100이 나왔어요. 자 근데 왜 100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문제를 풀면서 작성한 수식인데 뭐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다시 제가 좀 이렇게 강조 표시만 하면 되겠죠? AN이라고 제가 임시로 쓸게요. 코드에서는 odd라고 썼지만 여기에서 그냥 AN이라고 쓰겠습니다. AN은 2n 빼기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그래서 뭐 n에다가 마이너스 150 같은 거를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거의 일반적인 식을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이거 좀 다시 지워야겠는데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저게 일반적인 계산식인 건 알아요. 네, 그 공식의 이름, 정식 이름이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저런 게 있다는 건 압니다. 지금 잠깐만요. 브러쉬가 너무 크네.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start는 1이었고 end가 10이었으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것의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사실 첫 번째 항이라고 말을 할 수 없긴 한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항이라는 거는 n이 1일 때의 AN의 값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첫째 항에서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왜 100이 되냐? 예, 근데 코드에선 제가 이 수열의 정의역을 자연수 유형으로 뭐 설정해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C 언어에서 정수 유형이 됐으므로 첫째 항이나 열 번째 항이라고 말을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쓸게요. 이거를 계산할 때 결국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결과가 100이 나올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에 해당하는 항을 써요. 그러면 그게 A1이죠. 그리고 끝에 해당하는 항을 써요. 그럼 그게 A10이죠. 둘의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죠. AN, 각각의 N, AN은 A1에서 A10까지 그거를 다 하나씩 이 평균 값으로 대체해도 돼요. 근데 이때 제가 좀 얼렁뚱땅 넘어간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를 넘어갔냐면 그게 왜 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증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증명을 그냥 시각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식의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4의 합을 구할 때 뭐 4, 3, 2, 1과 같이 이렇게 그 순서를 거꾸로 쓴 이 열을 넣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열과 열이라고 해야 하나? 줄이라고 할까요? 위에 있는 줄과 아래에 있는 줄의 각각의 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주면 5가 나오죠. 5가 나오고 5가 4개 있으니까 그럼 20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1, 2, 3, 4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알아요. 근데 이건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 말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처음과 끝의 평균 그리고 처음 다음의 항과 끝 바로 이전의 항의 평균 2.5죠. 2.5. 그다음에 처음과 끝의 평균도 1과 4의 평균이니까 2.5가 되는 건 알겠어요. 2.5가 4개 있다. 따라서 2.5 곱하기 4 하면 1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걸 생각 안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생각 안 했을까? 고등학생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시각적으로 나열야 그 수식을 이루는 항들을 시각적으로 나열하는 것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로 제가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증명을 하는 방법을 나중에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지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이제 할 건데 A1은 1이죠. A10은 얼마냐? 19죠. 그럼 1과 19의 평균은 얼마냐? 10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 수열의 합은 사실 상수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수열에서 그 10이 몇 번 나오는 거지? 10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10이 10번 나오니까 10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그럼 그 결과는 100이죠. 예. 이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의 핵심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웠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과정 그대로 계산을 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는 외운다고 말하는 거 좀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웠다기보다는 외웠다고 표현한다면 이 계산 과정을 외운 거죠. 근데 외웠다기보다는 이거는 많이 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장기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신기하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공식을 마치 예전에 제가 한국의 유명한 시를 암기해서 선생님 앞에서 그 시를 잘 외웠다는 거를 보여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암송해서 외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암기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런 걸 암기한다고 했을 때 굳이 그래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학습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좀 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뭐 인공지능이 워낙 정부나 각계각층에 많은 이제 좀 관심을 주는 그런
어 분야이자 그런 제품이자 그런 어떤 혁신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코딩을 좀 배워야지.'라고 생각을 한 15년 전보다는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아마 지금 추측을 해 보는데, 그 고등학생 중에서 자기가 혼자서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들은 원래 있었죠. 그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 우리 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시 언어로 이거를 작성해 보자."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거지만. 근데 그게 통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저는 프로그래밍은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학교에서는 스크래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학교 때는 뭐 배우긴 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학교 가서야 C 프로그래밍은 전 배웠는데, 기왕이면 저라면, 그러니까 저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수열의 합 공식을 배웠을 때 곧바로 그걸 코드로 한번 옮겨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했죠. 전 못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저는 2023년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2013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김포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자퇴한 이유가 그냥 뭐 길지는 않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에 대한 시각화를 하면서 그 공식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려고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화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자퇴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퇴할 때는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자퇴할 때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 주입식 교육이 문제였다. 주입식 교육에 반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주입식 교육은 그냥 외워였던 거죠. 그냥 외워라는 그 교육. 근데 외우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꼭 그렇게 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암기 자체를 마치 어떤 악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각화 방법을 찾아내긴 했어요, 결국. 최근에야 찾아냈지만, 예를 들면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지금은 아마 그 공식들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텐데, 삼각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식들 중에서 일부는 그냥 대수적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훈련을 했고, 몇 개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거의 알아내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에 알아냈어요, 몇 개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거는 삼각함수에 관한 공식 중에서도 미분에 관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퇴했을 때 관심을 뒀던 삼각함수 공식과는 좀 별개예요. 덧셈 공식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거였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좀 얘기가 약간 샜는데, 어쨌든 제가 자퇴를 안 했어도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열의 합을 배운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코드로 옮겨 쓰는 작업을 학교에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과학고등학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학이랑 이 프로그래밍, 그리고 사실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은 살짝 여기서 조금 나눠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실습이랄까?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연습 문제 풀이 또는 실습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단지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맥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통합 개발 환경에 가까운 이 텍스트 편집기인 이맥스의 성능을 빨리 하기 위해서 러스트 언어로 몇 가지 뭐 이 이맥스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제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단순한 연습 문제 풀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떤 이론 컴퓨터 과학의 특정 분야와 직결되는 그런 연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관련이 있겠죠. 근데 당장 그 이맥스를 개선한다는 작업에서
우리가 곧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맥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 컴퓨터 과학이나 아니면 꼭 이론이란 말에 앞에 붙일 필요 없는 다른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프로그래밍과 함께 이 수학 지식과 그 어떤 계산 기법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그거를 좀 제가 찾고 싶다는 거고, 그거는 제가 처음 생각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추상대수학 교재가 있고, 추상대수학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죄송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하려고 했다가 말았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는데, 한 1960년대 아마 그때는 이 추상대수학 개념을 너무 빨리 학생들한테 이제 교수진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스트랭 교수님이셨나? 어느 교수님이 그 선형대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을 많이 좀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좀 미루거나 아니면 안 다루는 쪽으로 선형대수학을 가르치셨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대수학을 가르치시는 방안을 좀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대생들은 추상대수학에 나오는 개념들을 잘 알고 있지는 아마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순수 수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기 그룹이라고 한 게 있죠. 그룹. 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아이소모피즘? 이거는 동형인데 동형사상? 사상은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건 아이소모피즘이죠. 아이소모피즘 자체는 동형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에 구분군이 있고 또 대칭? 호모모피즘 뭐라고 번역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준동형 사상이라고 번역하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이게 환이에요. 환, 링. 그 다음에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는 체라고 번역해요. 하여튼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거 왜 배우지? 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뭐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루아 이론이 나오죠. 예. 갈루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봐요. 안 배웠어요. 저는 안 배웠습니다. 군 이론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교재 보시면 여기에도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자, 환에 대한 장을 봤는데 이게 16장이고요. 여기 연습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죠? 이거 자체는 추상대수학 문제입니다. 예. 근데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가 여기에는 있어요. 뭐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빠른 덧셈과 곱셈을 구현하는 문제래요. 그 중국인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되나요? 맞나?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개요를 설명한 방법을 이용해서 빠른 덧셈과 빠른 곱셈을 구현해 보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코로나 시기 때 2020년도에 그때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점 교류를 통해서 저는 항공대학교를 다녔어요.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점 교류를 통해서 추상대 수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수업은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추상대 수학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같이 배우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는커녕 그 기본 연습 문제도 제대로 못 풀긴 했지만, 네, 그거는 제가 전공 과목이랑 그것들을 함께 듣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제 요지는 뭐냐면 이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를 풀기 싫은 사람들한테 억지로 이걸 공부하라고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순수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밍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배울 수 있게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선택지를 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프로그래밍이 생각보다 진짜 수학이랑 많이 관련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거의 방송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C 코드 짤 때 말이에요. 제가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해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프로그램 코드에 관한 증명을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 방법은 수학에서 증명 작성하는 방법이랑 본질적으로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증명을 하는 대상, 그 주제가 좀 다른 거지. 그래서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그때는 사실 좀 더 수리 논리학 아니면 일반적인 논리학이 좀 더 이 프로그램 증명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요. 순수 수학자들이 논리학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논리,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리고 수학 이 세 가지가 저는 사실 연관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예 그냥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함께 좀 배우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함께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 과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교육 과정을 담은 수학 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 영상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저는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는데 미래에는 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학교 교육 과정 진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좀 더 교수님의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좀 더 자유롭게 그 교육 과정을 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 과목을 가르치실 때에도 교수님이 그런 순수 수학의 개념들, 뭐 집합론이라든가, 사실 집합론 말고는 모르겠네. 또 뭐 다른 수학 개념들을 동원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라면 가능할 건데 고등학교에서부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공교육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거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좀 시도하는 겁니다. 실험적인 교육을 학교 밖에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그걸 하기 위한 컴퓨터 도구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C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언젠간 할 수 있겠죠. 언젠간 할 수 있을 거고 빨리 해서 돈 좀 벌어야 합니다. 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얘가 제가 보통 말을 할 때 어떤 대본을 갖고 말을 하는 게 아니어서 약간 좀 왔다 갔다 좀 두서없이 말을 했을 텐데 순서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를 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 분야들을 통합하는 그런 교육 자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형태로요.